최근엔 코로나19 때문에 관심이 좀 비켜나 있었지만 미세먼지 같은 대기 오염 물질은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최대 적으로 꼽혀왔죠. 최근 세계보건기구가 대기 오염 관련 기준을 강화하면서 대기 오염 물질을 줄일 것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네, 오늘 날씨 학개론에서는 대기 오염, 특히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정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세계보건기구가 대기 오염의 기준을 강화하면서 그 심각성을 경고하고 나섰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이번에 이제 발표한 세계보건기구의 이제 새로운 지침. 이게 이제 6가지 오염 물질의 대기 수준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6가지 물질은 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일산화탄소인데요. 자, 이제 이런 오염 물질에 대한 규제가 늘어나면 다른 오염 물질의 양도 줄어들게 된다는 건데요. 예. 특히 이번에 저 세계보건기구는 직경 10마이크로미터인 미세먼지, 또 2.5 마이크로미터인 초미세먼지 등이 가장 위험한 오염 물질로 정의를 했어요. 예. 미세먼지들은 모두 이제 폐 깊숙이 침투할 수 있지만 특히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혈관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주로 심혈관 및 호흡기 영역을 초래하며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데요. 네. 미세먼지들이 이제 주로 운송이라든가 에너지, 가정, 산업 및 농업을 포함한 여러 부문의 연료 연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요. 네. 이미 2013년에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를 갖다 발암물질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새로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전 세계적으로 실외 및 실내 환경에 모두 적용이 되고요. 모든 환경에 적용이 됩니다. 네. 네. 자, 그런데 6가지 오염 물질 중에서도 이번에 WHO가 가이드라인 기준을 강화한 가장 심각하다라고 본 물질이 미세먼지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세계보건기구는 이번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등 대기 오염 물질 6종에 대한 대기질 가이드라인을 갖다 새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 중에서 발암 물질로 규정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위험성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물질의 기준을 강화를 했는데요. 미세먼지 기준은 연간 평균 세제곱미터당 15 마이크론 이하, 24시간 평균은 세제곱미터당 45 마이크론 이하로 강화를 했는데요. 네. 기존 가이드라인에서 미세먼지 평균은 연간 평균 세제곱미터당 20 마이크로그램, 24시간 평균 세제곱미터당 50 마이크로그램 이하였었습니다. 예.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연간 평균 세제곱미터당 5 마이크로그램 이하로, 24시간 평균 세제곱미터당 15 마이크로그램 이하로 크게 강화를 했는데요. 네. 기존 가이드라인에서 초미세먼지 기준은 연간 평균 옛날에는 세제곱미터당 10 마이크로그램, 24시간 기준은 세제곱미터당 25 마이크로그램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경제 구조가 좀 고도화되고 에너지 사용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입자 크기가 더 작은 초미세먼지에 대한 환경 기준을 미세먼지보다 훨씬 더 강화하게 된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해서 더 깨끗한 공기를 만들자라는 건데요. 자, 조금 전에도 미세먼지가 발암 물질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미세먼지가 실제로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이게 이제 이번에 발표된 이제 보고서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는데요. 미세먼지 등의 대기 오염에 노출되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됩니다. 네. 어린아이 같은 경우 폐 성장과 기능 저하, 호흡기 감염, 천식 악화를 갖다 포함하고 있고요. 성인들도 허혈성 심장병과 뇌졸중, 당뇨병과 치매 등 신경퇴행성 질환 등의 아주 나쁜 영향을 줍니다. 예. 420만 명이 외부 공기 오염으로 사망을 했고요. 가정용 대기 오염으로 연 380만 명 정도가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네. 세계보건기구는 특히 공기가 소통되지 않는 실내 공간의 오염이 매우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 성인 심장질환 사망자의 24%, 뇌졸중의 25%,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43%, 폐암의 29%가 비소통성 대기오염 피해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네. 자, 우리가 평소에 이 미세먼지 때문에 외부 활동을 할 때는 꼭 마스크를 써라라는 말 때문인지 외부 환경이 참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내도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니까 참 걱정이 되는데요. WHO의 가이드라인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기준은 어떤가요? 일단 이제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기준을 보면 연간 기준이 세제곱미터당 50 마이크로그램, 초미세먼지 기준이 연간 세제곱미터당 15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예. 즉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농도 기준이 세계보건기구의 한 3배 정도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나라는 농도 기준을 2018년에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이 기준은 지키지는 못하고 있어요. 예. 네. 건강에 나쁜 초미세먼지를 예로 든다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23 마이크로그램이었고요. 코로나19로 대기질이 좋아졌던 2020년에도 세제곱미터당 19 마이크로그램으로 우리나라 기준 15 마이크로그램보다도 높았다는 것이죠. 과학자들은 연평균 농도 기준도 중요하다. 그러나 일평균 농도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라고도 말하는데요. 임종환 인하대 교수는 연구로 산출된 결과만 봐도 우리 미세먼지 기준을 행정적인 측면보다 건강에 초점을 맞춘 세계보건기구 수준으로 낮춰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라고 말하는데요. 네.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훨씬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건데요. 참고로 일평균 초미세먼지 권고 기준은 캐나다가 세제곱미터당 15 마이크로로 가장 청정한 공기를 추구하고 있고요. 호주가 세제곱미터당 25 마이크로그램, 다음에 우리나라, 미국, 일본은 같습니다. 세제곱미터당 35 마이크로그램. 중국과 홍콩이 세계에서 가장 나쁜데 세제곱미터당 75 마이크로그램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기준이 좀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 느슨한 편이었다니까 몰랐던 사실인데요. 자, 그런데 사실 요즘에 공기가 좀 좋아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공기가 좋아졌는지 궁금한데 만약에 그 공기 질이 정말 좋아졌다면 미세먼지가 줄어든 이유까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이제 우리가 미세먼지가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이 2019년 3월이죠. 일주일 동안 미세먼지 비상정화 조치가 발령되는데 아주 그 당시에 정말 최악의 미세먼지 농도가 발생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2020년 올해는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이슈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공기가 매우 깨끗해진 건 사실입니다. 네. 네. 초미세먼지를 예로 든다면 2019년에 연평균 세제곱미터당 23 마이크로그램이었는데 작년에는 세제곱미터당 19 마이크로 낮아졌고요. 이게 이제 가장 컸던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이랑 우리나라 산업체 가동 중단, 또 이동 제한 등으로 인해서 미세먼지 발생이 크게 줄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보고요. 예.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도 이제 올해는 산업체 가동이 늘어나고 이동 제한이 많이 풀렸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환경정보에 따르면 서울의 미세먼지 수치는 꾸준히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올해 1월에서 6월 서울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23 마이크로그램으로 상반기 기준으로는 역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2019년에 세제곱미터당 31 마이크로그램에 비하면은 25% 가까이 줄어든 건데요. 올해 이렇게 낮아진 요인은 우리나라 미세먼지 저감 노력이 있었고요. 일단 두 번째, 올봄의 기상 상황이 동풍이 좀 많이 불었어요. 예. 이것도 좀 낮아지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해 3분기 7월에서 9월 기준으로도 평균 세제곱미터당 12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하면서 관측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을 하면서 저는 이 정부의 노력이 좀 굉장히 많이 크게 작용한다고 보는데 여기다 이제 날씨가 굉장히 좀 불안정했거든요. 이 영향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일단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 미세먼지 이슈가 줄어든 건 맞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다시 또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게 될 수도 있을까요? 일단 이제 우리나라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11월부터 그 다음에 4월까지입니다. 이때가 가장 나쁩니다. 이 기간 동안은 중국의 상황, 또 기압계의 상황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달라지는데요. 중국이 이제 올해는 석탄 사용을 늘릴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올겨울과 내년 봄에 중국의 영향이 지난 2년보다는 좀 늘어날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고요. 네. 또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요인은 미세먼지 농도가 좀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올해 이제 지구 온난화로 겨울에 혹한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 혹한이 온다면 미세먼지 농도도 급격히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네.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낮추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평균 농도는 낮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아주 나쁜 미세먼지 농도가 발생하는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앞으로도 미세먼지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겠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